우리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사람, 진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뭔가 다릅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안도감. 어쩌면 그들이 가진 건 단순한 매력 이상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 하는 행동,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 4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알아도 모른 척, 남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친구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눈치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수를 지적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야, 너 방금 실수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실수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그 실수를 깨닫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실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알아차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굳이 지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실수를 지적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더 도움이 될지를 신중히 고려합니다. 결국 알아도 모른 척하는 능력은 단순히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 대화에서 적절한 선을 지킨다. 우리는 종종 대화 중에 상대방과 빠르게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에 너무 사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과도하게 털어놓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화의 깊이와 폭을 유지하죠.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피합니다. 연봉이 얼마예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대신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취미, 관심사, 최근에 본 영화나 읽은 책 등 가벼우면서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또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신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님을 알고 있죠. 대신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히 공유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태도는 친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이야기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냉담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와 감정을 존중하는 고도의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냉담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선을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압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상대방의 반응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서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3. 잘 말할 줄 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다룹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될 말의 무게와 그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들은 비판이나 비난의 말을 피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상황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판해야 할 상황에서도 무작정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당시의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등을 살핀 후에야 말을 꺼냅니다. 잘 말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이죠. 또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주제는 피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4. 미래까지 보고 거절할 줄 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지는 것은 본인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부탁한 사람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감정이 상할까 봐 할 수 없는 일을 승낙했다가 하지 못한다면 이런 낭패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지 못해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꼴이죠.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견을 명확히 하고 거절할 줄 아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방식입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단순히 싫다고 말하는 대신 왜 거절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이때 거절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이런 표현도 무작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탁만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일만 생기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안 되거나 부담된다면 이런 빌미를 제공할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보다 낫죠. 이는 미래의 상대방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고 거절 못해 승낙했다가 힘들게 될 내 감정도 미리 손쓰는 지혜입니다.